이번 시간은 페이지 366페이지 보면 제2장 급수설비, 제2장 급수설비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자, 급수설비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올해도 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범위 없습니다. 몇 문제에서 몇 문제까지 딱 두 문제 출제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제가 예상한 대로 내줬습니다. 두 문제. 자, 이 급수설비는 이것이 급수설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을 건강이나 대청 때문에 있는 물을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들 가정에 공급해 주면 들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집에 아파트에 물탱크도 필요할 것이고 배관도 필요할 것이고 있죠? 여러분들 밸브도 수전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펌프도 필요할 거고 맞죠?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을 고가수조까지 올리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 공급하는 펌프도 필요하죠. 이런 걸 총틀어서 뭐라고 한다? 급수설비라고 칭합니다. 사용 목적에 물을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설비를 무슨 설비? 급수설비입니다. 자, 그럼 이 급수설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이 측면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366페이지 보면 수질이 나와요. 수질이 나오는데, 자, 이 수질 개념은 우리가, 자, 그래서 먼저 물의 경도 개념이 나오죠. 물의 경도. 이거는 뭐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의 경도는. 자, 물의 경도는 물 속에, 우리가 사실 지구상에 있는 물을, 순수한 물을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 지하수를 이용하든, 뭐 하천의 물을 이용하든 이러면 일부분마다 다른 물, 순수한 물에 다른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스며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지하에는 금속 성분들이 많죠. 다른 금속 성분이 물하고 접촉하면 플러스 2가 양으로 용해되어 들어갑니다. 물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물 사보시면 생수 많이 사가 드시잖아요. 생수 사들면 거기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이 써놨죠. 그냥 드셨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까? 맞아요? 뭐 칼슘, 미네, 뭐 하여튼 쫙 적혀있죠? 오늘 하나 보시면서 성분이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나 한번 보시면서 드세요. 자, 그래서 물 속에는 뭐 칼슘이든 뭐 마그네슘이든 뭐 철분이든 하죠? 철성분이든 등등등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나트륨도 들어있고 있죠?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양을 철분 여기 포함된 이 양을 갖다가 탄산칼슘 바로 CaCO3로 한산 표시한 것이에요. 한산 표시.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거죠. 이걸로 한산 표시한 거예요. 이게 물의 경도입니다. 물의 경도예요.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도,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서 나누면, 그래서 이걸로 이 함유량 경도로 나누게 되면 물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경도가 나는 극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수, 이 적수, 경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올수록 경도가 뭐다? 높은 물이에요. 밑으로 올수록, 경수로 올수록 경도가 높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경도가 높은 물입니다. 아래로. 위로 갈수록 경도가 낮은 물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 옛날에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걸 뭘로 배우는 연수를 단물이라고 배우셨고, 이걸 뭐다? 샘물이라고 배우셨어. 그러면 단물이 비누용해가 잘 됐습니까? 샘물이 비누용해졌어요? 단물이 비누용해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세탁이나 머리 감고 이런 데 편하죠.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 이걸 사용하는 게, 그러면 경도가 높은 물은 센 물이니까 이런 칠성분이나 다른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누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농촌 같은 데서 오늘물을 퍼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때가 안 빠집니다. 차라리 내과에 가서 하면 더 잘 빠지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지하수는 어디에 속한다? 샘물 경수입니다. 경도가 높은 물이에요. 그 지하수나 우물물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쉽게 이런 지하수나 이런 우물물들이 여기에 속해. 약수 같은 거 있죠. 이거 경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물을 마셔야지 물맛이 납니까? 요새 또 언니도 센 언니를 좋아하잖아요.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맞죠? 그래서 이 경수 있죠? 이 경수가 먹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걸 먹어요. 이런 거 안 먹어. 맛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물 끓일 때 뭐 넣으십니까? 추가하잖아. 아이, 티백 이런 거 넣죠? 뭐 옥수수를 넣든 보리를 넣든 맞죠? 뽀가 넣든 많이 넣잖아요. 어떤 분은 또 막 차를 넣는 분도 있죠. 좋은 거 있죠? 넣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페이지 367페이지죠. 먹는 물의 수질 기준 가지고 작년에 냈습니다. 자, 제가 다 안 갖다 놨어요. 일부만 여기 갖다 놨는데 신경 쓰지 말아요. 답은 여기 있어야 돼요. 앞전에 뭐 수원도 나오고 뭐 오만 거 나오는데 신경 다 꺼버려요. 앞에 건 개무시하시고, 아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만 갖던데 답은 여기서 되니까. 자, 그래서 미리 가르쳐 줄게요. 그 1번하고, 작년에 1번 가지고 냈어요. 1번 가지고. 1번하고, 5번하고, 6번하고, 그 다음에 7번하고, 그 다음에 9번, 그리고 10번 있죠. 10번, 13번, 이거만 하면 돼. 10번하고 13번.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좀 자릅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 제가 하는 거만. 답은 여기에서 항상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원래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삭제했어요. 이것만 갖다 놔서 심미적 영향에 관한 물질만 해놨어요.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는 심미적. 나중에 이게 관리실무책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 하나야. 그 중 하나입니다. 이걸 다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털 다 빠져가 또 이걸 언제 암기다 합니까? 이래서 줄이는데 그 줄인 것 중에서도 또 줄였어요. 이거만 하시면 돼. 이게 다 간에 몇 페이지 되는데 제가 왕창 줄인 거예요. 작년에 1번이 답이 돼서 1번 가지고. 그냥 먹는 물의 수질, 경도는 기본 1000이에요. 1000이 기본인데 수돗물은 얼마? 300이죠. 300. 수돗물 가지고 냈거든. 1000으로 낸 거야. 수돗물은 얼마? 300. 수돗물이 왜 300인가 하면요, 이 그냥 먹는 물 있죠.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먹는 생수는 1000 많이 포함돼도 괜찮아, 좋은 거라 생각해서. 맞아요? 수돗물이 많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 죽겠네, 이래. 맞죠? 왜 어디 저 구멍 나가지고 나쁜 물질 들어가게 높아진 걸로 보죠. 아닙니까? 수도가 노화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원래 수돗물이 연수로 오는데요,
배관이 노화되니까 뭐다? 경수가 돼버려요. 배관에서 용해 들어옵니다. 배관이 금속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물을 그대로 써서는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노화가 심한 아파트, 맞죠? 오래된 아파트는 배관이 노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경수가 됩니다. 보통 수돗물은 연수로 오거든요. 연수로 만들어 오는데 오다 보면 경수가 됩니다. 노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낸 데 가르쳐 줄게요. 수소이온 농도 있죠? 7번 가지고 냈었어요. 7번 가지고 내고, 자, 이제 이건에서 1번 가지고 답을 맞췄어요. 1번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찾아가서 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 하면 하는 거예요. 몰라, 이번에 또 낼지는 조금 이따 고려해 볼게요.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1번 가지고 냈습니다. 옛날에는 안 내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내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틀리면 수돗물은 300이지만 그 일반은 1000이고, 근데 먹는 염지하수나 먹는 해양심청수는 1200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심청수는 아시잖아요? 해양심청수가 단가가 좀 비싸게 팔죠? 그렇게 비싸게 팔 이유가 있나? 좀 끌어올려가지고 뭐 제거한다고 비용이 좀 더 드나? 그냥 담는 게 아니라서. 해양심청수가 몸에 좋다 하니까 물은 하여튼 잘 먹으면 돼요. 아무거나. 맞아요. 자,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색도 있죠. 색도는 몇 도다? 5도입니다. 색도는 5도. 물에 색이 있는 것은 5도입니다. 그리고 세제가 얼마다? 0.5에 세제가. 자, 수치가 작아지면, 그런데 거기 미리그램 퍼리터 해놨죠? 미리그램 퍼리터가 사실 뭐 되는가 하면 이것이 100만 분율이에요. 이것도 ppm 단위와 같은 거예요. 파스 퍼 밀리언. 그래서 미리그램 퍼리터나 ppm 단위가 동일한 단위예요. 다 무엇이다? 100만 분율. 100만 분에 얼마가 포함된 얘기예요? 100만 분율이에요. 100만 분율. 미리그램 퍼리터가. 그럼 1리터에 몇 미리그램 포함, 몇 그램이 아니죠? 몇 미리그램 포함된 얘기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세제가 1ml도 알고 얼마 됩니까? 0.5잖아. 0.5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세제가 독하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뚝배기 계속은 드시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사 드시는데 계속 뚝배기만 사 먹으면 세제를 엄청 드시는 거예요. 이 세제 독하죠? 수치가 작을수록 몸에 나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수원 같은 거는 독하죠? 그럼 수치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에게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 수치가 커져요. 맞죠? 우리의 몸에 인체에 해로운 건 수치가 최대한 어떻게? 작아지고 있다는 게. 그걸 명심하십시오. 근데 성장기 애들은 줘야 할 그 방사능만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장기는 방사능.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pH는 5.8에서 8.5. 자, 이게 어버이날이거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잖아. 맞죠? 반대로 8월 5일날 어버이날 나가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그것만 좀 수소이온 농도 어버이날입니다. 자, 그리고 염소이온 있죠. 염소이온은 250인데 왜 염소이온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저거예요.
염소이온은 사실 물에 그대로 공급을 하게 되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요. 세균들이 이런 것이.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해가 물을 공급을 하거든. 염소가 있어야지 미생물이 번식 안 해요. 그런데 염소이온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많은 양이 있으면. 그래서 일정 정도는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욕실에 가가지고 있죠? 와, 목욕을 갖다 2시간씩 1시간씩 이런 분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왜냐면 그 물에서 염소가 어떻게? 방출해 나오잖아. 특히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 이런 사람들 안 좋은 거예요. 조심하세요. 너무 장시간 있으시면 하세요. 2시간씩 이래 목욕하는 사람이 있죠. 어떡하면 물값도 문제지만 건강에도 해로워진다. 근데 내가 농담하는 걸 잘 봐나요? 내가 농담한 걸 많이 내요. 분명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그리고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 교재에서 이제 넘어서 나오면요, 시중에 없는 거이네요. 제가 이야기하잖아. 교재 거는 제가 다 찍어준다니까. 이거 넘겨보시면 368페이지 보면 정발 잔유물 나오죠. 정발 잔유물은 관리 실무에서 기출했습니다. 관리 실무 쪽에서. 정발 잔유물은 물을 다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정발 잔유물입니다. 물을 팔팔 다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에 이 정발 잔유물, 이거는 500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 끓이고 나면 밑에 찌꺼기가 조금 남거든. 그것이 정발 잔유물입니다. 그리고 탁도는 물에 흐린 정도의 탁. 그래서 여러분들 술도 탁 주잖아. 막걸리가 맞죠? 막걸리가 흐리죠? 막걸리가 소주처럼 깨끗해? 맞죠? 흐리잖아요. 탁주라 하죠. 그래서 물에 흐린 정도를 탁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탁도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죠. 기본은 1NTU인데, 그런데 그 뒤에 해놨죠. 지하수를 원수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 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이죠. 수돗물은 얼마다? 0.5예요. 탁도도. 탁도가 왜 그런가 하면, 수돗물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인정을 해야 하네요. 잘해주도. 우리나라만큼 잘해가 공급해 주는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못 믿어. 맞죠? 그래서 뭐 드세요? 정수기 사놓고 정수기 걸러서 먹어요. 맞죠? 생수 사 먹고, 맞죠? 저는 저 때까지는 수돗물을 그냥 쿨쿨 먹었었습니다. 저 옛날에 두산 페놀 사건. 그때도 먹었어요. 페놀을 먹었어요, 내가. 난 수도 꼭지 그냥 입 갖다 대고 먹었었거든, 그때까지. 제가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 구미 공장에서 두산 페놀을 비 오는 날 방류를 해가지고, 대구 상수사업본부에서 낙동강에서 치수를 한 거야. 그러다가 염소를 투입을 하게 되면 살균한다고. 페놀이 함유되면 악취가 발생하거든, 염소 소독을 하면. 악취가 나니까 미생물이 번식된 줄 알고 더 투입했는데도 악취가 나잖아. 그래서 전수조사 들어갔잖아. 역학조사 들어갔잖아. 어디서 흘러보냈나. 그때 두산 해가지고 두산 불매운동하고 이랬었잖아. 대구, 부산 이런 지역에서. 그때 저는 마셨습니다. 그 물을. 그래서 그 이후로 끓이가 먹다가 끓여서 먹었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탁도입니다. 탁도. 그 정도 기억하시고, 애들은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16번에 방사능 나오죠. 이 방사능. 염지하수. 염지하수 경우만 적용한다는 거죠. 자, 요거 설명만 해줄게. 염지하수라는 것은 이겁니다. 해안가.
해안가나 섬 있죠. 도서지방. 해안가나 이 도서지방 섬의 경우는 뭔가 하면요, 물을, 지하수를 빼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바닷물이 어느 정도 섬에 들어와서 염분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량. 그래서 염분을 포함하는 지하수를 무슨 수? 염지하수라고 합니다. 일정량의 염분을 포함하는 지하수를 염지하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해안가에는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해안가는. 그럼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 그냥 우물을 지하수를 해가지고 쓰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보통 이 염지하수라고 보시면 돼요. 염지하수. 그럼 왜 이 방사능 기준이 들어왔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일본 놈들이, 맞죠? 저 후쿠시마 원전에 그 방사능 물 있죠? 그걸 갖다 어디로? 바다로 유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거 만들었어요, 법에. 환경부에서 이걸 바로 만들었어요. 분명히 돌아서 온다는 거죠, 바닷가에. 맞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그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 있죠? 맞아요. 걔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뭘 많이 합니까? 조작을 많이 하죠? 은폐 이런 걸 많이 해요.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는 막 언론하고 있잖아요. 맞죠? 정치 난리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자유로운 데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더 저거잖아. 맞죠? 정치가 민주화가 안 되잖아. 일본은 아주 멀었어요. 정치 민주화 하나도 안 됐죠. 우리나라는 막 다 뜯잖아. 뭐 임금님 욕도 막 하고 다 하잖아. 맞죠? 막 그런 거 없네. 그래서 이 방사능 기준은 그래서 염지하수에만 적용하고, 그러면 수돗물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수돗물의 경우는. 그거는 바닷가에서만 적용한다. 그런 분. 그래서 그 세슘만 알아두시면 된다. 세슘. 1년 단위 있죠? 밀리베크렐입니다. 밀리베크렐. 밀리베크렐 단위입니다. 죽을 사자 기억하면 되죠? 세슘 많이 드시면 죽어요. 죽을 사자 4mBq입니다. 피폭량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량은 밀리시버티로 측정하잖아. 맞죠? 측정 단위가 틀려요. 피폭한 양 그거하고 틀리잖아. 이거는 섭취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베크렐 단위, 밀리베크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정수법회가 나오죠. 정수법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제 한 문제가 이제 경도 가지고 낸 거예요. 작년에 경도. 자, 이 정수법 있죠. 요거는 5회 때 기출됐었습니다. 5회 때. 자, 이 정수법은 물을 알맞게 만드는 방법이 뭐다? 정수법이에요. 정수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삼투압 방식의 정수기죠. 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그 물만 드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미네랄이건 오만 거 싹 다 그럽니다. 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맹물만 순수. 자, 그래서 이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법이 정수법인데, 침전법, 여가법, 폭기법, 멸균법이 대표적. 이 네 가지 가지고 다뤘고, 하나를 오수처리법에서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5회 때. 그때 참 좋았어요. 이런 것도 내고, 다음 좀 물의 정수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딱 고르는 거. 딱 보면 한글만 읽으면 대부분 올라. 이런 거 막 냈습니다. 왜냐면 5회 때, 4회, 5회 때는 저거 했었습니다. 뭘 했겠어요? 그때는 저거 했습니다. 상대평가였습니다. 고득 점수로 자르는 거니까 관계없잖아요.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실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고득 점수는 상대평가는. 고득 상대평가를 좋을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대평가 유리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 어떻게? 절대평가 유리한 거죠. 일정 점수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침전은 어떻게 깔아앉히는 게 뭐다? 침전이다. 그럼 물보다 무거운 걸 어떻게 깔아앉히겠다는 거죠. 이것이 침전법이네. 침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 침전법이 있고 약품 침전법이 있다. 자, 이거죠. 세월이 약이다. 기다리는 거지. 맞죠? 그러면 중력 침전법은 뭐가 됩니까? 이 날짜가 많이 소요되겠죠. 근데 약품 침전법이 이게 급속 침전법이에요. 약품 침전법이 급속 침전법이에요. 빨리 침전시키겠다 이게. 그럼 약품 침전법은 이겁니다. 장마나 홍수가 졌어. 장마나 홍수가 지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되잖아, 맞죠? 아이, 여러분들 비 오고 나면 강물 흘러가면 어떻게? 흙탕물이죠. 푹 휘잖아. 탁도가 무진장 흐리잖아, 맞죠? 그 상태에서 이 미세한 점토, 미세한 물질이 많은데 이걸 빨리 침전시키겠다는 게 상수사업본부에서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고 있다가 물 공급 못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약품을 투입해요. 그 약품이 그겁니다. 항산반토입니다. 항산반토나 항산본타수입니다. 항산반토를 항산알루미늄이 항산반토입니다. 이걸 투입을 해서 급속 침전식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이걸 씁니다. 항산반토, 항산알루미늄을 투입해버려. 그래서 빨리 침전시킬, 응집제를 투입해서 빨리 침전시키겠다. 빨리 깔아앉히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법? 약품 침전법 또는 급속 침전법이라고 해요. 빠르게 침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가는 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죠? 강도 이거잖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죠? 위에서는 상류 쪽에는 흙탕물이었지만 내려오면서 다시 깨끗해질 수 있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자, 강에는 뭐가 많습니까?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게 있죠.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그죠? 모래층이나 이런 데, 자갈층 같은 데 여가를 시키는 사층에 그것이 여가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폭기는, 원래 폭기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거예요. 원래 폭기는. 근데 이 폭기를 지금 중등 가정에 폭기란 단어가 나오거든. 근데 폭기를 안 쓰고 지금은 폭이라 써요. 왜 폭이라고 쓰는가 하면 폭기가 약간 어감이 뭐다? 폭력적이잖아. 폭력이 폭자가 들어가잖아. 지금 중등 교정에 바뀐 가정을 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포기가 뭐야? 이래가지고 책을 봤더니 진짜 포기라 나오더라고. 포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중등 가정에 포기라 나옵니다. 지금 포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쓰고 있는 건 포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이런 데서도. 원래 포기는 물을 갖다가 원래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거야.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뿜어주는 게 이것이 폭기입니다. 이게 폭기예요. 근데 반대로 물 속에 공기를 풀어넣어도 돼. 물 속에 공기를 풀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넣는 것도 폭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폭기가 있어요. 폭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폭기를 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아닙니까? 지절로 물이 공기 중에 날아오고 그래요? 뭘로 뿜어야 되죠? 아닙니까? 공기를 불어넣어도 뭔가 넣어야 되죠. 에어를. 그렇다 보니까 자, 이것이 그럼 이 폭기라는 것은 이겁니다. 물 속에 용해에 들어간 철들은요, 여가층에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야 돼요. 불용해성 철로. 그래서 거기 써놓은 거예요. 외우지는 마시고
그게 탄산 제1철, 수산화 제1철, 항산 제1철이 나오죠. 1철이 일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뭐다? 용해성 철이잖아요. 이 용해성 철들은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산화 제2로 2철로 만들어야 돼요. 2철이로. 2철로 만들면 이거는 용해된 철이 아니거든. 불용해성 철이기 때문에 여가에서 걸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물속에 그 뒤에 나오죠. 암모니아나 항하수도 등 이런 유독가스나 악취 같은 걸 발산하기 위해서 이 폭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기 개념은 이 뜻이고 실제는 이겁니다. 이걸 왜 해주느냐? 그 목적이 거기 나온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철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용해성 철로 만든다는 거죠. 걸러줘야 되죠. 일정 양 이상 되면 안 되니까. 그 측면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멸균법은 바로 살균하는 거죠. 살균하는 게 멸균법입니다. 그럼 미생물이나 이런 것을 균을 갖다가 어떻게 대장균이나 이런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살균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소를 하는 거야. 염소.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는 염소 투입을 합니다. CL2를. 자, 왜 그런가 하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소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소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뭐가 있었다? 염소 이온이 체크돼야 된다 했죠? 염소 이온은 얼마다? 200? 12요. 힌트 하나만 줄게. 앞으로 염소 이온 아니면 탁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앞으로 언급하면 초반에 왔기 때문에 내가 듣기 때문에 힌트 주는 거예요. 염소 이온 탁도로 가요. 내가 두 놈을 농담을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 자,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거기 자외선도 해당이 되잖아요. 제일 뒤에 봐요. 자외선도 멸균 살균 된다니까요. 거기 369페이지 있죠? 거기 보시면 그 멸균의 뒤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외선 나오죠? 자외선이 멸균 살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있죠? 저런 게 있죠? 저거 꼭 소독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 행주 있죠? 햇볕 해주고 저거. 그리고 여러분도 있죠? 이게 뭡니까 이거? 트리오해가 이거 씻는 거 뭐죠? 스펀지라고 마시죠? 수세미. 그 수세미 소독 한 번씩 다 해줘야 돼. 저는 제가 하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수세미를 딱 빨아가지고 이 햇볕이 드는데 딱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누가 들다가 물에 묻히면 어떻게 해서? 나는 그 항상 건조식입니다. 자외선에. 그 명심하세요. 유리토가 되면 자외선이 다 유리가 빨아먹습니다. 유리가 있으면 자외선이 하나도 투과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항상 명심하세요. 경수의 연화법 나오죠. 자, 경수의 연화법은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이에요. 경수를, 그러니까 무슨 물? 센 물을 뭘로 만든다? 단물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이에요.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봅니다. 자, 제2절 급수량과 급수압력뿐만 있죠. 자, 여기는 지금 현재 371페이지부터 해서 372페이지까지는 시험을 다 냈고요. 370페이지만 아직 안 냈어요. 여기만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기출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출했는데 지금 급수량 산정과 관련된 거 있죠. 이 부분이 시험에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 기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급수량 산정 방법에는 인원수 이한 방법과 뭐다? 기구수 이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아지면 물은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인이 2명만 있는 집하고
와, 대가족이야. 10명이 있어. 그럼 당연히 10명 있는 집이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2명이 10명보다 많이 쓰면 그거 이상하죠. 물을 많이 쓰는 집은요, 뭔가 이상한 집이죠. 왜 물을 그렇게 많이, 특히 물을 안 쓰다가 물을 특히 너무 많이 쓰면 그 집 뭐 이 사건 생긴 집이죠. 보통 물을 안 쓰는데, 맞아요? 물의 사용량이 너무 많다. 아니, 그런 것도 추적해야지, 맞아요? 항상 물을 많이 써왔었으면 그러니 하는데, 맞아요? 특별히 어느 때만 물을 집중적으로 썼다, 맞아요? 집에서 뭐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급수량 산정은 이죠. 사실 이겁니다. 인원수에 의한 방법과 기구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기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많이 쓰라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학원을 오픈했는데 학원에 아무도 안 오네. 맞죠? 하나 인터넷 본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 물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 학원 건물인데, 맞죠? 근데 어떤 학원은 진짜 바글바글하네. 맞죠? 기구수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계속 하면 줄 서가지고 누고 있어요. 막 그러면 엄청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도는 이거죠. 누가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 인원수가. 맞죠? 인원수가 급수량 산정이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위생기구보다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건물이 막 입시학원 위주로 돼가 대입이 바글바글하게 막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와, 기구 계속 사용해야 되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겁니다. 이 건물이 완전 사람이 별로 없어. 공실이 많아. 물 사용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절대로 화장실에 가서 그 건물에 인간들이 잘 안 보이더라. 사람이 잘 안 보이더라. 그 건물 손은 절대 씻으면 안 된다는 게. 왜? 물이 썩어 있어요. 왜? 물탱크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맞죠?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을 사용 안 해. 이 건물에 사람이 차는 걸로 기구수이나 사람 인원수에 의해서 급수량 산정해가지고 지하 저수조하고 펌프하고 물탱크를 설정해 놨는데 인간들이 물을 사용 안 하잖아. 그 물이 어떻게? 썩어 있어요. 그거 가서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손 씻지 말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데 복잡한 건물에 가서 씻으세요. 그럼 어디 가서 씻으면 됩니까? 햄버거 가게 가서 씻으면 되잖아. 햄버거에 쑥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씻고 나오면 돼. 뭐 들어왔다고 니 왜 들어왔니 이런 소리 안 하잖아. 맞죠? 자, 보시고 그 다음 그러면 급수량 산정 있죠? 급수량 산정은 간단합니다. 하나만 가르쳐 줄게. 급수량 산정, 급수량은 물에 사용하는 양이잖아. 부하량이야. 맞죠? 얼마나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하는 그냥 곱하면 돼. 묻지도 따지도 마세요. 어떻게 한다? 다 곱하면 돼. 급수량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곱한다. 하나만 가르쳐줄게. 급수량 산정은 곱한다. 곱으로 하면 돼. 다 곱하면 됩니다. 곱셈입니다. 근데 주의사항 하나만 딱 가르쳐줄게. 주의사항. 시간은 제발 곱하면 안 된다. 시간은 제입니다. 시간을 곱해서는 안 돼. 곱으로 하면 돼. 계산식 외우지 마세요. 계산식을 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계산식을 안 외우고 제가 설비기사장을 땄거든요. 합격식이 주대? 내 계산법이 맞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고 땄기 때문에 내가 책 잔뜩 사다가 그냥 막 재놓고 막 읽고 이러다가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곱해라. 부하량이니까. 앞으로 모든 부하는 곱해서 계산하거든요. 에너지량이든 뭐든 다 곱하면 돼. 곱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빼고는요, 특별한 식을 빼고는요, 다 곱해봤다가 안 큰 걸 나머지로 나눠봤다가 이러면 돼요. 웬만하면 다 처리돼요. 그래서 이 설비의 식이 사실상 엄청 많거든요. 그 식이 수백 개가 넘어요. 그걸 다 한 개 할 수는 없고, 여기도 일부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뭐 급수량을 구하든 급탕량을 구하든 신경 쓰지 말아요. 전기 뭐 소요 전력량을 구하든 뭘 구하든 어떻게 한다? 곱해야 부하는 간단한 이론입니다. 다 곱한다. 근데 제발 시간은 곱한다 안 곱하다? 곱하지 말라 이겁니다. 저 전기에서도 계산인데, 전기는 작년에 너무 쉬운 걸 내줬어요. 전기 설비는 1절에서 드디어 시험을 냈습니다. 작년에 608페이지 한번 보세요. 608페이지 전기 설비 1절 개요 부분 있죠. 와, 여기서 앞전에 냈습니다. 앞전에 유일하게 냈습니다. 제가 혹시나 봐두락한 게 딱 두 가지를 봐두락했거든요. 거기에서 609페이지 저학 기준이 있죠. 직류 교류 있죠.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게 저압일까요? 고압일까요? 특고압일까요? 저압이죠. 가정에는 220에서 얼마 씁니까? 220볼트에 있어죠. 맞죠? 와, 나는 특고압 쓴 분 손 들어봐요. 안 쓰죠? 전차예요? KTX 달리고 이럴 거예요? 에이, 220, 이것도 무서워요. 제가 110볼트지 잡아봤는데요. 다시는 전기 잡기 싫더라고요. 두려워. 끔찍끔찍 한다니까. 그전에는 생각 없이 막 만졌거든요, 전기를. 와, 전기 생각 없었네. 어렸을 때 막 만지다. 어렸을 때 제가, 전선을 받았는데, 전선이 왜 여기 있지 싶어가지고, 떼려고 딱 잡았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전선이었어요. 딱 잡으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근육이 경직이 돼서 머리는 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안 나. 그래서 제 여동생이 저를 잡아서 같이 떨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조금 이상해졌고, 자유롭잖아요. 저도 보면 제가 좀 이상해요. 놀 때는 잘 놀고, 아주 내성적이기도 하고, 오만 성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20볼트에서도 위험하죠? 110볼트에도 잡았는데 정신없어요. 220 잡으면 더 합니다. 그리고 영하 절대 믿지 말아요. 고압선 만지는데 천재가 되고 있죠. 초능력이 생기고 그러죠. 다 뻥이에요. 죽어. 재수 좋으면 반병신 되고, 명심하세요. 튕겨나가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면, 플러스만 들어오면 여기서 어디 탁 터져나가요. 팍 터집니다. 만약에 안 터지면 죽어요. 자,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항상 전류는 하나의 어스 전류가 밑에다가 접지를 해놨어요. 땅에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선만 잡아도 변호는 있죠? 감전될 수 있어요. 절대 전선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건들 때 어떻게 건드리는가 하면 절대 손으로 잡지 마세요. 장갑을 쥐고 이렇게 하세요. 이래잖아. 그렇죠? 사람 이렇게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드리십시오. 혹시 건들 일이 있으면. 그러면 만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 이후로 될 수 있으면 안 만집니다. 그래서 나 이 등 깔 때도 장갑 찌고, 장갑을 못 믿겠다. 그럼 안에 비누를 하나 찌고 또 장갑 찌고 이래야 합니다. 안전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딱 두 가지 하락했거든. 611페이지 역률 이 두 가지를 하락했거든요. 1절 개요 있죠. 1절 개는 딱 두 가지 저하 기준하고요. 그리고 역률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 전기여기는. 아니, 농담이 아니고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근데 작년에 그 저하 기준 교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게 교류 전류입니까? 직류입니까? 교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는 변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파트에 있죠. 직류를 쓰는 게 뭐가 직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직류를 쓰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가 고속 엘리베이터거든. 거의 다 중소기사. 그래서 이 저속 엘리베이터는 교류를 썼는데 지금 고속 엘리베이터에 직류를 써야 되거든. 직류가 뭔가 하면 직류 전동기 모터가 속도 조절이 용이하거든. 속도 조절이 잘 돼요. 교류 전동기는 속도 조절이 편차가 많아요. 그래서 전부 직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KTX도 뭡니까? 직류 쓰는 거잖아요. 맞죠? 지하철 같은 거 있죠. 대전에도 지하철 있죠. 그런 거 거의 직류를 쓰잖아요. 직류 전동기로 보통 이용하죠. 그게 제어가 잘 되거든. 그래서 그 개념 그래서 이제 교류 가지고 현재 시험을 낸 거예요. 가정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교류의 아파트에서. 그러면 이제 직류 전동기를 써야 된 데는 이제 이 직류로 변환해서 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옛날 뭐라고 합니까? 도란스라 했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변환해가 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강전설비 있죠. 이 그건 나중에 하고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저 앞에 와서 앞부분에 와서 보시면 자 페이지 373페이지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급수 방식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급수 설비 쪽에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급수 방식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에 해당돼요.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해주냐. 그러면 여러분들 수도 직결 방식은 단독주택 기억하시면 돼.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은 1층 단독주택한테 물탱크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본관의 수압으로 바로 공급해 주면 되거든. 이것이 수도 직결 방식. 자, 아파트는 이겁니다. 자, 대략 1층, 2층, 3층까지 직수로 공급할 수 있어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집에 사시는데 1층, 2층 이런 저층에 사는데 수압이 크면요. 여러분들 고가 탱크 방식이나 다른 방식이에요. 그런데 수압이 1, 2층에 사는데 수압이 그렇게 안 크더라. 그러면 저겁니다. 이 수도 직결 방식으로서 수도 본관의 수압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수도 본관 수압으로 한 3층까지는 올릴 수 있거든.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지어진 아파트에서 고가의 물탱크를 설치하죠. 보통 이겁니다. 수도 본관에 물이 들어오면 지하 저수조를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일정 정도의 수온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확보해서 그걸 양수 펌프로 다단 터빈 펌프로 고가 수조로 올려가지고 지금 내려서 쓰고 있는 방식이 가장 많아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들 있죠. 여러분들 저거 된 거 홈 네트워크 설비 다 된 아파트들 있잖아. 여러분들 집에 카메라 있으면 돌려가지고 누구 있는지 우리 애 잘 있는지 보고 우리 개 잘 있는가 보고 맞지? 아니면 누구 집에 있죠? 난방 제어하고 내가 이제 들어가면 쌀쌀하기 전에 좀 데워야 되대. 난방 제어하고 이런 돼 있는 아파트는 펌프 직송 방식이다. 부스 방식이에요. 고가 탱크 아니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뭐다? 고가 탱크야. 그래서 고가 탱크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고가 탱크 방식이, 고가 수조 방식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번이야. 4번에 뭐가 된다?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 그럼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이죠.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은 펌프 직송 방식이에요.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은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펌프 직송 방식이에요. 펌프로 직접 송수해 주는 방식이 펌프 직송 방식. 뭐 그냥 부스터 방식이라고 돼요. 자, 이 방식은 입니다. 고가의 물탱크 설치 안 하는 거예요. 지하 저수조의 물을 어디로? 바로 펌프로 바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들은, 최근의 아파트는 다 펌프 직송 부스 방식 쓴다 보시면 돼. 부스 방식. 그럼 펌프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는 집들은 저거예요. 미리 고가수조 청소한다고 물 받아 놓으라 하는 아파트 있죠. 6개월마다 탱크 청소한다고 고가수조 청소한다고 물 받아 놓으라 하죠. 그 아파트는 고가 탱크 방식이에요. 그럼 고가 탱크 방식은 고가에다 물탱크를 설치해서 밑에 포 올려가지고 있죠. 내려서 쓰는 것이 뭐다? 고가 탱크입니다. 고가 탱크가 좋은 점은 이거예요. 정전이 돼도 이미 올라간 물이 내려올 수 있죠. 전기가 가도 물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부스 방식이면 전력이 공급 안 되면 물이 안 나와요. 펌프가 가동해야 되니까 비상발전기 돌리면 되죠. 비상발전기도 전기잖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요. 저 문제가 된 게 저거 아닙니까? 저기 후쿠시마 원전도 있죠. 이 잠겨가지고 있죠. 해일이 넘쳐가지고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전력이 다 차단돼가지고. 전력 차단되면 완전 차단될 수도 있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는 펌프 직송 방식은 전기가 공급 안 되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가 수조는 이미 물탱크에 이미 물이 어떻게 위에다 고가에 옥상에 가 있으니까 그거 내려오죠. 언제든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 수조 방식의 문제가, 물은 오랫동안 저장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오염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급수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다? 고가 수조 방식. 그래서 몇 개월마다 청소해 준다? 6개월마다 계속 청소해 주는 거야. 그래서 6개월마다 청소해 주니까 짱나니까 요새는 고가 수조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스 방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지하 저수조 없이 다이렉트로 뽑을 방법 없네. 지하 저수조 하니까 그것도 청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하 저수조 없이 올리자 이게. 근데 지하 저수조 없이 올리려고 하면요, 충분한 상수도 사업본부 인익 강경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게 확보 안 되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죠? 충분히 확보돼야지 있습니다. 만약에 피코로도 걸리는데 못 보고 걸리면 난리 나요. 물 안 나오면. 맞죠?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님들이 간혹 가다가 지하 저수도 없애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십시오. 맞죠? 만약에 피크로드 걸렸을 때 물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항의 들어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맞죠? 그걸 다 녹음을 해 놓으세요. 맞죠? 녹음을 해놔야 돼. 여러분도 있죠? 회의하는 걸 있죠? 촬영을 해 놓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책임 안 지려고 하면. 입주자 대표께서 해놓고 있잖아요. 누가 다 요거 얻어먹어요? 소장님들이 다 요거 얻어먹거든. 관리소장 나와야 돼. 맞죠? 또 전화해가지고요, 아가씨하고 이야기 하다가 막 말이 좀, 내 말이 안 먹힌 것 같다 이러면 어때? 소장 바꾸래거든요. 다 소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지? 그런 거 할 때는 쫙 녹화를 해 놓으세요.
자,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기본 정도만 했습니다. 뭐 짧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 과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11, 12월 달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기본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하면서 쭉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를 잘 닦아내야 돼요. 이제 기본으로 아주 기초로 했고요. 지금 정식 과정이 아니라서 그래서 기본 정도로 우리가 특히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 앞부분 구조 부분하고 설비 앞쪽이 조금 어렵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해드렸고, 용어나 이런 부분 해드렸고, 그리고 뒤에는 일상생활과 관계된 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 사실 이거잖아. 집에서 여러분들 보면 대변기도 있고 있죠. 일상생활이거든. 사실 뒤에 전기 쓰고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뒤쪽보다는 앞쪽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 앞쪽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1, 12 과정에는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첫 주 하고 나서 자꾸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한번 강의하면 테스트는 각자 테스트 하는 거, 내가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지를 내주면 여러분들이죠? 스스로 테스트를 하라고요. 복습하고 나서, 맞죠? 공부는 제일 좋은 게 복습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쌤의 특징은요, 어느 때 공부하는가 하면 휴식 시간에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얌체족들. 왜? 많이 잊어먹기 전에 미리 공부하면 더 쉬워요. 맞죠?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서울대학교 간 사람들 중에 휴식 시간에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 자, 그래서 휴식 시간에 공부하는 거 있죠? 앞전에 공부했던 거 있죠? 빨리 보는 거 빨리 볼 수 있거든. 왜? 기억이 많이 안 없어졌으니까. 그게 유리합니다. 그게 자주 반복하는 학습이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